하나씩 좀 보자면, 우선은 우리가 입체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그리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3차원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세 개의 축이 있어서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높이, 상하, 좌우, 앞뒤. 그래서 우리가 뭐 X, Y, Z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딱 육면체가 요 세 개의 각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요 선과 여기 있는 요 선 90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선과 여기 있는 요 선도 90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축은 이제 서로 각각 90도로 90도 90도 90도로 이루어진 이제 이 세 개의 축과 동일한 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의 축의 이제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여기로 가는 선은 얘랑 같은 선, 그리고 얘랑 같은 선입니다. 이렇게. 각도와 방향이 이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얘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카메라와의 거리는 멀어지잖아요. 그죠? 네, 멀리 가는 애가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제 얘네 셋이 이제 모두 동일한 축에서 이동하고 있지만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이즈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점점 작아져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열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점에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오잖아요. 열차가. 그죠? 이렇게. 같은 축 길이는 이제 거의 비슷한 각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실제는 똑같아요. 실제 각도와 사이즈는 똑같지만 카메라에 비춰지는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같은 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여기랑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세 개의 축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차원은 상하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카메라가 이 오른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모난 판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얘가 이만하게 보여요. 이만하게.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제 사이즈가 요만하게 보입니다. 같은 사이즈여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더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짧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앞에 있는 요 판은 이제 정면을 그대로 바라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고 요 위에 판은 이제 좀 기울어진 상태로 90도 기울어진 상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이감이 짧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요 사각형의 중심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요 사각형의 중심부에다가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그냥 예상으로. 한 이쯤이지 않을까 하는 곳에 이렇게 쳐보세요.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이제 모서리 부분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 모서리가 아니고 꼭지점을요. 여기를 요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를 요렇게 연결하면 정확한 중심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아마 예상한 곳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내부를 추적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실제 중심부가 어디인지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그래서 완벽한 정중앙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찾는 것도 이제 쉬워요. 여기 우리가 그은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의 2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찾아서 요 중간을 건너가게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을 이을 때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요 위랑 아래에 그려진 이제 축과 같은 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냥 얘를 똑같이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아래로 옮겨서 여기 중심부를 진하게 딱 맞추면은 자동으로 맞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랑 얘는 이제 같은 축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선들이 중심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선이 이렇게 직선이어도 요 밑에 선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진 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오는 선은 얘네 둘 사이에 쏙 들어가는 선이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주 간단한 입체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로선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선들을 마치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포장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간 안에서는 요 선과 요 선이 지나다니면 되는 거예요. 가로에서는 요 선이 지나다니면 되고 세로에서는 요 선이 지나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체 내부에 적용된 입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요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입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면체의 이제 약간 입체 부분을 저희가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방금 불러온 이미지를 좀 보면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올려보시고 육면체는 네모 6개가 붙어 있어서 육면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각도가 90도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애는 90도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딱히 90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죠? 얘도 이상하죠? 90도보다 더 크죠? 얘도 90도보다 훨씬 커 보이네요. 한 110도 막 이렇게 이래 보이죠? 네. 왜 그럴까요? 3차원이라서 그런 거죠. 3차원. 만약에 얘네를 전개도로 쫙 피면은 요렇게 쫙 피면은 그러면은 다 90도죠. 그죠? 근데 지금 얘네를 이제 합쳐가지고 입체로 만들어서 3차원에다가 놔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면은 3차원일까요? 2차원일까요? 그죠? 이 모니터 화면은 2차원이에요. 왜냐면 상하좌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체를 인식하려면 이제 앞뒤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지 안에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미지 위에서 보여지는 형태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거랑 이게 분리된 형태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더 앞에 있는 애고 얘가 그 뒤에 있는 애인데 위치상 보아하니 얘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있고 얘가 그 다음에 있으니까 얘랑 얘 사이에 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위치를 3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실제는 2차원인데 이 화면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인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인물을 하나만 그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도 정면만 그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적용이 된 형태들은 늘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피사체가 있고 그걸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얘네가 있는 거고 이걸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거죠. 눈 혹은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얘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를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지금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 중에 뭐가 더 카메라에 가까운 곳일까요? A랑 B 중에. 그죠? A가 더 가깝죠. 그죠?
그러면 여기 C는 A보다 가까울까요? 그죠? C가 더 멀죠? B보다는 가까울까요? 그죠? B보다는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뭐 제대로 된 수시도법 막 이런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막 어렸을 때 어디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이건 가까이에 있는 거고 이건 멀리 있는 거구나. 아 저기 엄청 크게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엄청 머네. 그럼 쟤는 사이즈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입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론을 몰라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뭐 여기가 Z축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축과 대항하는 애는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방향이 얘랑 얘랑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려질 때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Z축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Y축.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축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축도 있어요. 왜냐면 3차원이잖아요. 그죠? 2차원이면은 안 보이면 없는 건데 3차원은 안 보여도 존재는 합니다. 왜냐면 앞뒤가 있기 때문에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가려져 있는 Z축 이렇게 가려져 있는 X축은 그래서 우리가 입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모든 도형들 중에서 육면체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좀 제일 이해하기 쉽고 모든 각도가 90도여서 계산하기 쉽거든요. 음, 그래서 육면체를 깎아서 다른 모양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기둥을 만든다. 그러면 육면체 안에 있는 이 윗면을 이렇게 둥글게 깎고 아랫면을 이렇게 둥글게 깎고 그리고 아까 이어주었던 이제 뭐 Y축을 이렇게 이어서 이제 원기둥을 만드는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인체는. 네. 그러니까 잘 깎아야겠죠. 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이런 쉬운 도형들을 깎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건데,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얘네를 이제 입체로 먼저 인식하는 일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입체로 인식된 애를 이제 옆으로 옮겨서 실루엣을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얘네가 입체가 있는 건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보이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상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만 보지만 그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이제 얘네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색깔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좀 선들을 따봅시다. 네.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 건데요. 네. 위에 있는 레이어는 이제 보이는 부분을 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선 연습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선 긋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종이를 확대 축소 하시면서 회전도 해보셔도 되고 팔도 막 돌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좀 편한 방식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것들은 다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회전시킬 수도 있고 반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망치로 원래 망치의 본래 목적은 이제 뭐 옷 바꿔 뽑는 데 쓰는 거지만 뭔가 부술 때도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펜이
선그라고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꼭 선그을 때만 쓸 필요는 없고, 혹은 지우개도 지우라고 만들어 놨지만 지울 때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을 그으실 때 이제 집중하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 같은 축들끼리는 같은 각도로 그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레이어로 한번 내려와 보셔서 색깔을 좀 다른 애로 좀 바꿔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 쓸게요. 파란색으로 바꿔보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그어볼 건데, 네, 그거를 위해서 일단 요 위에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레이어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그려져 있는 형태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려야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다른 축들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축들을 보고 예상해야 될 거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력 키우는 연습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맨 위에 있는 애 다시 원래대로 투명도 높이시고, 방금 그린 애를 투명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안 보이는 애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쉬운 육면체의 형태를 한번 저희가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옆에다가 옮겨 볼 건데, 그냥 옮기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격자를 만들어서 옮길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 올려 볼 건데요. 여기 레이어 보면은 그냥 레이어가 있고 벡터 레이어가 있는데, 벡터 레이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 툴로 오셔서, 네, 요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브러쉬 크기는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해서, 그리고 아무데나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세요. 선택해서 변형하는 거를 할 거예요. 기본 단축키는 컨트롤 T거든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혹시 종횡비 고정에 체크되어 있으면 이거 끄세요. 이거는 원래 끄고 쓰는 겁니다. 종횡비 고정. 자, 위를 내려서 꼭대기에 딱 맞춰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데려와서 얘도 딱 맞춰보시고, 아래쪽도 딱 맞춰보시고, 왼쪽도 딱 맞춰보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정. 네, 요번에는 이제 직선 툴 가져오셔서 마찬가지로 브러쉬 크기는 10으로 맞춰보시고, 얘를 이제 X를 그을 거예요.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그으면 되겠죠? X. 여기 벡터 흡착 기능을 체크해 놓으면은 스냅 시킬 수 있거든요. 좀 더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서리에 알아서 딱 달라붙습니다. 네, 엄청 편하게. 반대편에서도 요건 이제 벡터 레이어에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서 위로 아래로 상하 좌우로 그을 건데, 그을 때는 이제 쉬프트 키를 유지하고 계시면은 수직 수평으로 딱 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생긴 모서리들로 이제 이렇게 마름모를 만들어 보세요. 쉬프트는 안 누르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서리에 착착 달라붙을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전체가 알아서 복사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레이어 자체에서 레이어 복제를 누르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컨트롤 CV 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옮기면은 수평 방향으로 쭉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죠. 격자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격자들을 방금 그린 레이어들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이미지가 좀 더 앞에서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려볼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그릴 때는 여기 뒤에 안 보이는 부분 말고 보이는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형태력을 어떤 식으로 키우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위치를 볼 때 그냥 허공에서 위치를 딱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린 컴퓨터가 아니라서 항상 어떤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옆에 뭐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아, 빨간색은 보라색 공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격자가 생기면은 격자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모서리에 딱 닿아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찾습니다. 이런 부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봤을 때, 중간보다, 중간이랑 그 중간의 중간 사이에 있는데, 그 중간의 중간의 중간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네요. 뭔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제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훈련이 되다 보면은 실제로 선을 안 그어도 이게 눈에 탁 보이거든요. 바로. 아, 중심부보다 좀 더 왼쪽에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과 점 사이는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네. 근데 막 완전 정확하게 막 그으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컴퓨터가 아니고 또 프린트기가 되려고 이 연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건 그냥 컴퓨터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네. 저희는 그냥 형태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형태력을 높이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같은 축들끼리는 같은 선으로 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쪽도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높은 곳에 있게 그어지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육면체에 보이는 세 개의 면 중에 하나의 면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주의하면 좋을 점은 이제 요 선이랑 요 선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요 선이랑 요 선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같은 선들끼리는 같은 각도를 가지니까 사실 실제로는 카메라상 더 멀리 있는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원근이 적용이 되어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요 이미지는 엄청 멀리서 찍은 이미지라서 그런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갈 건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근데 이제 얘랑 이쪽에 있는 요 선이랑 이쪽에 있는 요 선은 사실 같은 길이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좀 더 짧게 보인다는 거는 각도상 더 뒤쪽으로 많이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리상으로는 이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멀어진 거보다 얘가 여기에서 멀어진 게 더 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프린트기가 되려는 건 아니라서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는 안 하셔도 되고, 약간 이런 맥락에서 형태를 파악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디지털 그림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자료 참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료 참고가 아니라 실제 모델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 포즈를 취하게 해서 그걸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풍경화 같은 걸 그리더라도 이제 실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날씨가 되면 그걸 보고 그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지구 반대편 풍경도 그냥 검색하면 나오고, 네, 보고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그리는 능력이 엄청 중요해졌다고 해야죠. 그래서 관찰하는 능력의 어떤 이제 중요성이 더 강해졌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엔 이제 보고 그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상상력이 더 중요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상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고 그리는 능력과 이제 변형하는 능력과 뭔가 조합하는 능력, 섞어내는 능력, 뭐 이런 게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이랑 지금이나 둘 다 창의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창의력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혹은 이상한지를 바로바로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기에도 좋은 연습이고요. 눈으로 파악이 안 되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뭐가 이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연습하기 제일 좋은 형태력 연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형으로 하다가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으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로 이렇게 이런 구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해보실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에 보이는 부분이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 네. 겉에 보이는 부분이랑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서 그려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는 거에서는 이제 이런 완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앞뒤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이쯤까지는 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보안이 얘가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뒤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이쯤 되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들을 잘 예상하면서, 그래서 같은 축들끼리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각도와 같은 길이를 가지는 거.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뭐 연습이고, 이런 게 이제 좀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로 넘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좀 이거 꽤 할만하다, 좀 이 정도 기본 도형은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본인 주변에 있는 좀 조금은 어렵게 생긴 형태들 있잖아요. 헤드셋이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 이제 찍어서 한번 이렇게 격자로 가둬서 그려보시는 연습 해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격자 없이 바로 그려보는 이런 식으로까지 형태력 연습을 좀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늘 비슷한데요. 너무 쉬우면 연습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연습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뭘 틀려요. 그리고 그거를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해요. 이때 이제 실력이 늘거든요.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과정. 근데 너무 쉬우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드백 과정이 없으니까 실력이 안 늘죠.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은 고칠 게 너무 많은데 뭐가 틀렸는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또 실력이 안 늘겠죠. 그래서 어, 너무 어려운 거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좋고, 왜냐면 선생님이 봐줄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혼자 할 때는 이제 너무 쉽지 않은데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어렵긴 한데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요 정도가 이제 제일 좋은 학습 효과를 내는 이제 연습 난이도예요. 근데 그 연습 난이도는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하면서. 예. 왜냐면 어렵고 안 어렵고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좀 쉬워졌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형태로 해보자, 혹은 격자 없이 해보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시 격자 끼우자, 그리고 시간 조금 더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원본 위에다가 먼저 체킹을 해볼 겁니다. 머리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어깨 부분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제 얘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목에서부터 어깨로, 목에서부터 어깨로, 뭐 손목 같은 위치를 딱 잡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는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손목이 아니라 손을 잡고 그리셔도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 오금 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연습하든 뭐 작품을 하든지 간에 그림은 이제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더 좋은 그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더 적게 쓴다고 해서 미완성인 그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한테 잘 맞는, 또 본인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골반 같은 부분도, 그래서 체크를 할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뭐 사각형 형태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뭐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도형화보다는 훨씬 더 쉬운 형태예요. 요거는 아주 평면적인 관찰력을 키우고 또 그 형태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입니다. 도형화는 훨씬 더 입체 능력을 보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더 평면적인 능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무릎 같은 부분도. 그래서 도형을 이것저것 재밌는 도형으로 해보세요. 자기만의 도형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두 조각을 내셔도 되고, 세 조각을 내셔도 되고, 네 조각을 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이제 뭐 2 곱하기 8이 있으면은 8을 두 번 곱해도 되지만 2를 8번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식 자체는 더 길어지더라도 사실은 2를 8번 더하는 게 더 쉽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그림도 사실은 연산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종이 위에다가 이제 좌표를 찍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할 때도 단위가 엄청 커지면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듯이, 그림도 너무 복잡해져서 형태가 한 번에 연산하기가 어려울 때는 레이어를 여러 개로 분리시켜서 그리면은 그런 어, 10의 자리, 100의 자리 따로 계산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본 위에다가 좀 추적을 좀 해보았고요. 그 옆에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머리 같은 거 이렇게 지저분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 이제 내가 옆에다가 그린 걸 보면서, 아, 여기에서 한 요 정도 떨어져 있었고, 얘는 절반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거리감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눈으로 추적해 보셔도 되고, 실제로 선으로 그어 보셔도 되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 라인을 쭉 그어 보면은 이 오른쪽 어깨는 좀 겹쳐 있지만 왼쪽 어깨는 그거보다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관계적이고 상대적으로 위치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게 잘 연습이 안 되면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굴이 엄청 커진다든지, 어,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엄청 길어지거나 혹은 넓어지는 이런 실수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상대적인 사이즈를 잘 고려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디지털 그림은 그릴 때 자꾸 확대되고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 감각이 좀 더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사이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갖추어지면 훨씬 더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선들, 목에서부터 어깨로, 네. 아마 이런 방식이 좀 생소해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정 툴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올가미라든지 지우개라든지. 그리고 사이즈를 정확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남는 공간으로 보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보다 면을 더 잘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체 쪽으로도 가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손가락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고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은 짧고 그러면서 또 두께감은 엄지손가락이 두껍고 새끼손가락이 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손가락을 그릴 때 이제 하나하나 다 똑같은 길이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애는 가운데 손가락보다 짧게 그려야 되고 어떤 애는 새끼손가락보다 길게 그려야 되고 어떤 애는 엄지손가락보다 얇게 그려야 되고 어떤 애는 새끼손가락보다 두껍게 그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이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명 배치할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배치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른과 아이를 같이 배치할 때도 그냥 어른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이를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장이 덜 된 것 같은 사람을 그려야 되는 건데 그냥 확대 축소를 해 놓은 것처럼 그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렇게 절대적인 사이즈를 상대적이고 또 관계적이게 주변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그런 이제 다음 단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실루엣을 그리는 실루엣 크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미지를 이제 투명도를 좀 이렇게 낮춰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를 잡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루엣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 겉부분 라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원래는 직선으로 그어 놨었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이런 식의 실루엣으로 바꿔보는 거죠. 저 속에 있는 형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속까지 묘사하면 제일 좋지만 일단은 겉에 초점을 맞추고 형태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뭐 팔 같은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굴곡들이 있어요.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약간의 관찰과 표현력을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팔꿈치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오금 부분이 이제 쏙 들어가 있고 어깨와 팔 근육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굴곡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해부학적인 거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체는 내골격이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 곡선형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요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실루엣 크로키는 해부학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형태력 연습이라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해주면은 좋아요. 일단 재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읽는 게 이제 해석이고 그거를 이제 내가 내 작품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제 재해석인데 나는 어차피 캐주얼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뭐 인체는 안 배워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본형을 모르는데 변형을
그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약간 미세한 굴곡들을 찾아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지금은 어려운데 해부학 같은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아 이거는 이 부위, 이거는 이 부위 이러면서 더 잘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쉬워지게 될 거예요. 이 실루엣 크로키가. 지금은 뭐가 무슨 부위고 뭐가 무슨 근육이고 뭐가 무슨 뼈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본다는 행위 자체가 어, 전기 신호를 뇌가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한 것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보고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찰력에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해를 하는 거, 어떤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그릴 때 이거는 지금 어떤 각도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일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예상하고 나서 이미지를 관찰하는 거랑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서 바로 그리는 거랑은 이제 보이는 정도도 다르고 관찰할 수 있는 속도도 다르고 그렸을 때 머릿속에 남는 정도도 완전 다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꼼꼼하게 어, 있는 모든 형태를 다 찾겠다는 각오로 해보시면 좋습니다.